재배학, 원예학 강의 절대 강자 손평리 이장입니다. 그럼 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간추린 재배원예학 25강 식물 호르몬, 식물 생장 조절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12문제로 12회까지 12문제이기 때문에 매년 출제되었다고 보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올해 12회 같은 경우는 2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손해평가사에서 물어보는 식물 호르몬에서는 주로 아부시스산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에틸렌입니다. 다른 농업 자격증과 관련해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게 손해평가사는 작물에 피해가 났을 때 그 손해를 조사하기 때문에 식물 호르몬에 있어서도 식물의 생장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식물의 생장에 피해를 주는 그러한 형태의 호르몬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게 손해평가사의 식물 호르몬에 대한 주요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부시산을 가장 잘 알아두고 그 다음에 에틸렌, 옥신 이 정도 순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토키닌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지만 식물 호르몬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특정 식물 호르몬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기도 하지만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형태도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그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 호르몬의 정의입니다. 식물 호르몬은 식물체 내 어느 조직이나 기관에서, 즉 식물체 내에서 형성, 이걸 다른 말로 생합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만들어져서 체내로 이동하면서 미량으로도 조직이나 기관에 대하여 형태적, 생리적 특수 변화를 일으키는 화학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식물 호르몬에는 생장을 촉진하는 물질이 있고 생장을 억제하는 물질이 있는데, 생장을 촉진하는 물질에는 대표적으로 옥신, 지베렐린, 시토키닌이 있고, 생장을 억제하는 물질은 아부시스산, 때에 따라서는 앱시스산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ABA라고도 이걸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부시스산, 앱시스산, ABA를 모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에틸렌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옥신 하면 생장 호르몬, 지베렐린 하면 휴면 타파 발화촉진, 지베렐린이 벽키다리병을 연구하면서 나온 호르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장, 웃자람을 주로 하는 줄기의 신장을 촉진하는 게 지베렐린입니다. 시토키닌은 세포 분열 호르몬, 아부시사는 휴면 유도, 에틸렌은 성숙, 촉진을 하는 호르몬 또는 노화 촉진 호르몬, 이런 식으로 해서 옥신 하면 생장 호르몬, 에틸렌 하면 성숙 촉진 호르몬, 이래서 이런 간단하게 키워드로 이러한 내용을 연결해 놓으시면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해도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옥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신은 가장 먼저 발견된 식물 호르몬으로 식물의 생장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생장 호르몬 또는 생장 촉진 호르몬, 이렇게 단 키워드로 연결해 놓으셔도 좋습니다. 주로 줄기의 선단, 그러니까 줄기의 끝부분, 어린잎이나 꽃의 씨방 등에서 생합성되어 만들어져서 체내의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옥신을 극성 수송 물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식물 호르몬에서 극성 수송 물질이다, 그러면 이게 옥신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옥신에는 천연적으로 생성되는, 그러니까 식물체 내에서 형성되는 천연옥신과 인위적으로 만든 합성옥신이 있습니다. 이걸 물어보는, 이게 천연옥신이냐 합성옥신이냐, 이걸 물어보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 분류에서 천연옥신은 IAA, PAA, IAN, 그래서 보통 아이아파 이런 식으로 많이 암기를 합니다. 합성옥신은 대표적으로 이사디가 있는데, 이사디 같은 경우는 이게 제초제로 쓰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그 광엽식물, 잡초 중에서 잎이 넓은 잡초를 주로
주기는 선택성 제초제입니다. 그래서 옥신이 과하게 될 때는 이게 제초제 역할도 한다. 그리고 NAA가 있는데 이게 나프탈렌 아세트산입니다. 이것은 탈리층, 엽병과 가지에 붙어 있는 그러한 줄기에 붙어 있는 그러한 그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탈리층을 형성해서 떨어지게 하는, 이탈을 하게 하는 탈리층을 형성해서 열매가 떨어지는 걸 방지를 합니다. 그래서 나프탈렌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낙과 방지에 대표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디가 제초제, NAA 같은 경우는 나프탈렌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주로 낙과 방지에 활용이 된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에틸렌은 탈리층을 형성해서 낙과를 주로 시키거나 낙엽을 만들어냈지만, 이러한 나프탈렌 아세트산 같은 NA, 옥신 계열로 된 이러한 물질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낙과를 방지를 한다. 그리고 옥신의 대표적인 특징이 정화우세 현상입니다. 정화우세라는 것은 줄기의 끝 부분에서 정화 생장을 촉진하고, 그리고 견눈이 발달하는 걸 억제를 합니다. 그렇지만 정화를 제거하면은 측아가 발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화우세 현상 하면 옥신, 측아우세 하면 시토키닌. 그래서 정화우세냐 측아우세냐, 정화우세다 그러면 옥신, 나중에 나오겠지만 측아우세, 정화를 억제하는 측아우세다 그러면 시토키닌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생장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옥신은 재배적으로 어떻게 이용되냐 하면 밝은 촉진과 접목의 활착을 증진한다. 옥신 그러면 밝은 촉진, 그러니까 뿌리가 잘 나게 합니다. 그래서 접목할 때도 밝은 재로서 옥신 계열 물질을 활용을 합니다. 즉 측근 및 부정근의 형성을 촉진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루톤계 물질, 그래서 옥신의 한 형태인 루톤을 밝은 재로 사용합니다. 옥신에 따라서 이게 가지가 굴곡 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관상수목에서 과지의 굴곡을 유도를 할 때, 그러니까 모양을 예쁘게 할 때, 쉽게 말해서 분재를 만들 때 옥신을 많이 사용하고, 개화를 촉진한다. 그 파인애플 같은 경우는 이 개화를 촉진합니다. 그리고 옥신이 좀 전에 설명할 때 낙과 방지에 대표적이라고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사과, 감, 온주밀감 같은 경우는 적과, 과실을 떨어뜨려서 만들어 솎아내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적과 및 적화에도 옥신이 사용된다. 그러니까 낙과를 방지하고 착과를 증진하기도 하지만 때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적화, 적과, 낙과를 유지하기도 한다. 낙과를 촉진하기도 한다. 이렇게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착과 증진, 과실 비대와 성숙 촉진을 하고, 단위 결과, 씨 없는 토마토나 무화과 같은 걸 하고, 그리고 과실 비대하고 성숙을 촉진하고 낙과를 방지하기 때문에 증수 효과가 있고, 이사디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제초제다. 선택성 제초제다. 그래서 옥신에서는 발근을 촉진한다. 낙과를 방지하고 착과 증진한다. 때에 따라서는 제초제로 사용이 된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베렐린이라는 물질은 이게 웃자람, 도장을 합니다. 그래서 벽키다리병을 연구하다가 지베렐린이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아낸 게 지베렐린인데, 지베렐린은 식물체 내에서 생합성돼요. 식물체 내에서 만들어져서 식물체 뿌리, 줄기, 잎, 종자 등 모든 기관에 이행이 되고, 특히 미숙한 종자에 많이 함유된 게 지베렐린입니다. 옥신은 극성 수성 물질이지만 지베렐린은 극성이 없고, 그래서 식물체 어느 곳에 처리해도 식물체 모든 부위에서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주로 이게 재배적으로 이용될 때는 휴면 타파 발화 촉진이 대표적인 거고, 지베렐린을 통해서 화성 유도를 화성을 유도하고 화성을 촉진하고 개화 촉진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신장 촉진, 그러니까 줄기가 크게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경엽의 신장 촉진이고, 아주 중요하게 시험에 자주 출제된 게 단위 결과 유도를 합니다. 물론 옥신에서도 단위 결과를 하지만
대표적으로 포도에 있어서 포도 품종 중에 샤인머스켓이라든가 거봉 같은 경우에 무역화 쉽게 말해서 씨 없는 포도를 만들 때 대표적이고, 이 지베렐린 처리를 해서 과립, 포도 알맹이를 크게 만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휴면타파 발화촉진이고, 지금까지 손해평가사 기출 문제에서는 포도, 즉 샤인머스켓 거봉의 무액화다. 지베렐린을 통해서 성분을 변화시킨데, 뽕나무에 지베렐린을 살포하면 단백질이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과립이 비례되니까 그만큼 작물의 수량이 증대를 합니다. 지베렐린 하면 휴면타파 발화촉진, 포도의 단위 결과, 즉 무액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옥시는 척과 증진, 과실의 비례와 성숙을 촉진하고 개화를 촉진하고 발근을 촉진한다. 가장 중요한 게 발근 촉진, 이렇게 비교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토킨입니다. 시토킨은 발음에 따라서 어떤 그 교재나 출제된 사항에 따르면 이게 사이토킨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이런 외국어이기 때문에 발음상 문제일 뿐이라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토키닌, 사이토키닌 같은 말입니다. 이거의 시토킨의 특징은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시토킨은 주로 옥신과 같이 역할을 하는데, 옥신이 포함된 조직에서 세포 분열을 유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게 옥신과 시토킨이 기량작용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를 먼저 설명하는 경우는, 옥신은 정화 우세 현상이지만 시토킨은 추가 생성, 추가 우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옥신과 시토킨이 함께 상호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기량작용을 해서, 옥신은 정화우세, 시토킨은 측아우세, 이 비교를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게 주로 출제가 되면 이게 혼동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토킨은 식물체 내에서 충분하게 생성이 되기 때문에 부족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시토킨은 뿌리에서 합성돼서 지상부의 잎이나 줄기 같은 다른 기관으로 전달이 됩니다. 시토키닌을 재배적으로 이용할 때는 식물의 내동성, 즉 내한성, 차란자를 써서 추위를 견디는 것을 향상시키는데, 그 이유는 시토키닌이 옥신이 포함된 조직에서 세포 분열을 유도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조직의 분할을 촉진하는데, 여기에서 식물체 대사 활동이 안정화되고 추위로 인한 세포 구조나 효소의 기능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백질 및 효소 활성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식물의 내동성을 향상한다, 또는 내한성을 향상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세포 분열을 촉진하기 때문에 노화 방지 및 저장 중에 신선도를 증진하고, 그리고 시토키닌 때문에 조직 배양을 할 때 조직의 분할을 촉진, 즉 기관, 잎, 줄기, 뿌리, 이러한 것들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조직 배양에서 하게 된 대표적인 식물 호르몬이다 그러면 시토키닌.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옥신은 정화우세 현상이지만 시토키닌은 정화우세 현상을 억제하고 추가를 생성, 추가우세를 하기 때문에 옥신과 시토키닌이 상호작용을 해서 세포밀 유도를 하기도 하지만, 정화우세 현상과 같은 데 있어서는 상호작용이 아니라 기량작용을 한다. 이것도 기출에서 선지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답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틸렌입니다. 에틸렌은 대표적으로 바나나를 숙성할 때 대표적으로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에틸렌이 노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바나나를 빠르게 숙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나나는 보통 후숙을 하는데, 그때 풋 바나나를 수입해서 저장을 하다가 이걸 출하를 시킬 때 에틸렌 가스로 후숙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틸렌 가스는 성숙 및 노화를 촉진하는 식물 호르몬이고, 식물 호르몬 중에서 구조가 가장 간단하며 상온에서는 무색무취의 가스 형태입니다. 그래서 에틸렌이 식물 호르몬 중에서 가스 형태이다. 그 기출에서 AVG가 나왔는데, AVG는 에틸렌 생합성을 하는 억제제입니다.
에틸렌을 생합성하는 억제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성숙을 지연하고 성숙을 지연하기 때문에 과실이 빨리 후숙되지 않기 때문에 저장성을 향상하고 낙과 방지, 생리적 장애를 감소를 합니다. 아미노액도실 비닐 글리시락에서 이 AVG가 에틸렌 생합성 억제제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출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잠시 후에 문제를 풀 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틸렌을 재배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숙성하거나 낙과시킬 때 노화 촉진, 그러니까 숙성할 때 하고, 개화 촉진, 파인애플 같은 경우에는 개화 촉진을 하는데 이 파인애플 과에 속하는 것을 또 전체적으로 아나나스류라고도 하기 때문에 아나나스류 그러면 이게 파인애플이다. 그런데 에틸렌은 파인애플을 개화 촉진한다. 다른 말로 아나나스류를 개화 촉진한다. 그리고 에틸렌이 박과 채소에 있어서는 암꽃수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낙과를 시키기 때문에 사과, 자두에서는 적과 효과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지만 적화나 적과에 또 효과가 있는 게 옥신도 그렇다. 착과를 증진하기도 하지만 옥신은 적과에도 사용이 된다. 물론 에틸렌도 그렇습니다. 다음에 에테폰인데, 에테폰을 또 발음에 따라서는 에세폰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테폰, 에세폰 똑같은 말이고, 에틸렌 발생을 위한 기체 화합물인데 이게 화합분할을 촉진한다. 그래서 아나나스류, 그러면 파인애플 종류이기 때문에 파인애플을 화합분할을 촉진한다. 이 에틸렌이 바나나를 후숙할 때 사용하는 가스이기도 하지만 에틸렌이 엽록소 분해를 촉진하기 때문에 수확한 감귤에서 착색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감귤이 파란색이 많았지만 예전에는 감귤이 주로 노릇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수확 후에 감귤에 에틸렌 처리를 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에서는 그 채소 작물 재배에 대해서 에틸렌이 어떠한 현상을 하느냐 이게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토마토 열매의 엽록소 분해를 촉진한다. 앞서 말했던 이 내용 같은 말이죠. 그리고 2층 낙과, 그리고 낙엽을 촉진하기 때문에 2층, 이게 떨겨층이라고 해서 이게 꼭지가 떨어지는, 줄기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것을 촉진하고, 상추 갈색 반점을 유발한다는 것은 이 상처가 났을 때 이게 숙성시키거나 그리고 어떤 스트레스 호르몬 이 발생했을 때 그런 거기 때문에 상추의 갈색 반점을 유발하는, 그러니까 상추가 이게 이제 점점점 노화시키는 거죠. 아스파라거스의 육질 경화를 촉진한다. 이 같은 경우는 육질 경화를 촉진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 이게 리그닌, 섬유질 중에 잘 분해되지 않는 그 목질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목질화 시킨다는 것은 노화시킨다는 거죠. 아스파라거스가 경화가 되지 않은 연화일 때, 부드러울 때 주로 섭취를 하지만 이게 에틸렌에서 아스파라거스의 육질이 경화를 촉진한다. 이거는 상품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수확 후에 수확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딱딱해진다. 그래서 아스파라거스를 구입했는데 딱딱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에틸렌의 영향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출제된 아부시산입니다. 아부시산은 앱시산이라고도 하고 ABA라고도 하기 때문에 이게 다 같은 용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앱시산은 수면 유도가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발화 억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앱시산이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건조, 그러니까 수분이 없거나 무기양물 무종으로 식물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생성이 증가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합니다. 수분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 기능을 조절하기 위해서 기공을 닫아버리는, 기공을 폐쇄를 합니다. 수면을 유도하기 때문에 벼의 수발화, 벼가 물속에 침수되었을 때 발화되는 현상을 억제하고, 그리고 입의 노화, 낙엽을 촉진하는 탈리를 촉진합니다. SABA라고 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포도 착색에 증진하는 이러한 아보시산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러한 SABA를 이용해서 포도 착색을 증진하는 게 재배적으로 이용한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특징, 재배적 이용은
철저하게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부시산이 손해평가사에서는 좀 특이하게 작물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호르몬에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아부시산, 에틸렌은 꼭 구분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장 억제 물질에 대해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다른 농업 자격증에서 간혹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에 실어 놓았습니다. B9, CCC. CCC는 클로르메커트인데 B9이나 CCC는 모두 다 지베렐린 생합성을 억제합니다. 지베렐린 생합성을 억제한다는 것은 도장, 즉 웃자라지 못해 키가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줄기가 튼튼하다는 거죠. 절간신장을 억제하는 것은 마디와 마디 사이, 즉 줄기가 자라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수세가 외화됐다. 이 말은 나무가 작아졌다. 그리고 이러한 지베렐린이 화합분할을 촉진시킨다. 이게 생장이 그러니까 자라지는 못하게 하지만 화합분할을 촉진한다. 이게 B9이고, 그리고 CCC, 클로르메커트도 지베렐린 생합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외화,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곡류 같은 벼와 밀에 사용해서 더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CCC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꽃이 무성하게 자라지 않고 작게 자라기 위해서 화해류에 CCC를 그러니까 클로르메커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MH는 이게 말레인산 하드라지드인데, 말레인산 하드라지드도 세포 분열을 억제해서 생장 저해, 세포 분열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발화 억제, 그리고 추가 생장을 억제하고 추대, 꽃이 피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MH가 주로 어디에 쓰이냐 그러면, 감자칩을 만들 때 감자를 생감자로 만들기 때문에 감자를 장기 분열하는데, 감자를 봉하다 보면 싹이 트면 이게 이 독성을 띠게 되고, 싹이 트면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자를 발화 방지할 때 이걸 MH를 사용해서 MH 성분이 들어있는 그러한 생장 조절대에 침지를 시켜서 감자를 발화하지 못하게 억제를 해서 장기 보관을 하는데 사용하는 게 MH입니다. 그래서 B9, 클로르메커트는 지베렐린 생합성 억제고, 말레인산 하드라지드인 MH는 세포 분열을 억제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화 촉진과 억제인데, 발화 촉진 물질이다 그러면 휴면타파 발화 촉진 가장 대표적인 게 지베렐린으로 먼저 기억해 주시지만, 옥신, 시토키닌, 에틸렌도 발화 촉진 물질입니다. 특히 에틸렌 같은 경우는 보조적으로 촉진을 합니다. 그렇지만 혼동하기 이것까지 좀 어렵다 그러면 발화 촉진, 그러면 지베렐린으로 알아두시고, 발화를 억제한다 그러면 아부시산, 때로는 앱시산, 때로는 ABA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기타는, 여기에 이제 이러한 그 식물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사용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마토통 같은 경우는 이게 착과제입니다. 착과제. 그래서 이게 옥신 계열 물질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토마토나 가지의 생장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이게 많은 착과가 되게 하는 그러한 물질이고, 지베렐린 수용액, 지베렐린은 포도의 대표적인 씨 없는 포도, 품종으로는 샤인머스켓, 거봉 등으로 사용되고, 과립, 그러니까 포도 알맹이가 커지게 돼요. 과립비대. 그리고 에테폰, 이 SF라는데, 에테폰 같은 경우는 착과를 촉진한다. 옥신계 물질은 사과나무의 적과제, 즉 낙과를 유도하기도 하지만 대표적으로 낙과방지제로 착과를 촉진한다. 그리고 이사디도 옥신계 물질인데, 이사디는 제초제로서 광합성 잡초, 입이 넓은 잡초, 그렇지만 벽과 잡초인 입이 좁은 강아지뿔 같은 경우는 이게 이사디 제초제가 전혀 이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디 제초제 같은 경우는 선택성 제초제로 광합성 잡초를 제거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됩니다. 이론 강의를 마치고 이제는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출 문제를 봤을 때 이게 바로 풀리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서 강의를 보시고 정확하게 암기를 하시면 쉽게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풀린다 그러면 바로 직관적으로 문제가 풀릴 수 있을 정도로 반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 호르몬은 반드시 출제되고 반드시 맞춰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1번 다음이 설명하는 식물 호르몬은 이랬습니다. 식물 호르몬인데 여기에 딱 보면 극성 수성 물질이다. 극성 수성 물질이다. 극성이 있는 호르몬이다. 그러면 바로 옥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죠. 그리고 합성 물질 40PA 이사디. 이사디 옥신계 제초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리고 측근 및 부정근 형성을 촉진한다. 밝은 촉진한다. 뿌리를 촉진한다. 밝은을 촉진한다. 그러면 옥신이기 때문에 1번의 답은 옥신입니다. 옥신에는 천연옥신과 합성옥신이 있었는데 40PA 이사디 같은 게 대표적인 합성옥신입니다. 그래서 40PA는 포클로로 페녹시 아세트산, 이사디는 제초제. 천연옥신에는 IAA, PAA 등이 있다. 이것까지 해서 천연옥신, 합성옥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원예작물의 삽목 번식에서 밝은 촉진하면 이건 옥신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옥신이 어떤 건가 찾아보면 되는데 IBA, NAA, IBA, NAA는 합성 호르몬입니다. 합성 옥신. 그래서 IBA는 이거 같은 경우도 이 밝은 촉진에 주력이 되고 NAA, 나프탈라 아세트산, IBA는 인돌 삼락산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옥신 물질을 찾고 있기 때문에 합성 옥신인 IBA와 NA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BA는 이건 아부시스산, 이것은 휴면을 유도하는 거, 발화 억제. AOA는 아미노옥시 아세트산이라고 해서 이것도 똑같이 앞서 설명했던 AVG, 즉 에틸렌 생합성을 억제하는 물질입니다. 에틸렌 생합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것은 성숙을 지연시키고 저장성을 향상시키는 거지, 이 에틸렌을 억제하는 게 밝은 촉진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3번은 보면 바로 답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소비자의 기호변화로 씨가 없는 샤인머스켓, 그러면 바로 지베렐린이 나와야 되겠죠. 오고 있는데 샤인머스켓을 무역화, 씨가 없게 하고 과립비례, 알갱이가 크게 해서 하는 이러한 생장 조절 물질은, 이러한 호르몬은 하면 지베렐린으로 바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식물 호르몬인 에틸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원예작물은 숙성 호르몬이다. 맞습니다. 무생무치, 상온에서 무생무치가 가스 형태. 맞습니다. 에세폰이 분해될 때 발생한다. 맞습니다. AVG 처리에 의해 발생이 촉진된다가 아니라 AOA, AVG는 똑같이 에틸렌 생합성을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발생이 촉진이 아니라 억제.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채소작물 재배 시 에틸렌에 의한 현상이 아닌 것은, 에틸렌에 대한 내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1번 토마토 열매의 엽록소 분해를 촉진한다. 엽록소 분해를 촉진하고 성숙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맞고, 가지 꼭지의 2층 형성을 촉진한다. 그래서 떨어지게 한다. 맞고, 아스파라거스의 육질을 연화를 촉진한 게 아니라 목질화를 시키기 때문에 경화 촉진이라고 해야 됩니다. 상추 갈색의 반점을 유발한다. 즉 상추를 노화시킨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부터 9번까지는 아부시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건지 바로 키워드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6번과 7번은 똑같이 휴면입니다. 휴면. 이게 똑같은 문제가 3년 간격으로 반복이 됐습니다. 종자의 눈이, 단지 식물의 종자의 눈이 휴면에 들어가면 증가한다. 휴면 유도, 그러면 바로 아부시산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이 설명하는 식물 호르몬은 수분 스트레스한 방어기작. 그러면 바로 방어기작이니까, 수분 스트레스 방어기작이면 기공을 폐쇄하겠죠. 기공을 닫아버린다. 그러면 바로 아부시산. 휴면유도, 대표적인 휴면유도 아부시산. 탈리를 촉진하는 것은, 이것은 에틸렌인데 이 아부시산이 앱시션, 그래서 이게 탈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부시산이 처음에 제일 먼저 이걸
아부시산 명칭을 붙일 때 이게 탈리에 직접적 역할을 한다 이랬지만 간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탈리촉진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탈리촉진 그래가지고 아부시산과 에틸렌이 있으면 에틸렌을 답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 전체를 봤을 때는 아부시산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역시 아부시산을 묻고 있습니다. 생리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모두 옳은 것을 찾고 있습니다. 벼의 수발을 억제한다. 이 같은 경우는 휴면을 유도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포도 착색 앞서 설명했을 때 SABA 물질을 사용해서 포도 착색에 촉진하는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입의 기공을 폐쇄를 유도하는 것은 수분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 기능으로 기공 폐쇄를 유도한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4번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10번, 11번, 12번은 식물 호르몬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느냐, 틀리냐, 이 연결된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식물 호르몬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더 어려운 문제가 10번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호르몬에 대한 내용을 다 숙지를 해야만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화해 재배에 이용되는 생장 조절 물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루톤 그러면 이 같은 옥신 계열 물질이기 때문에 이게 밝은 촉진. 그래서 밝은 촉진한다. 맞습니다. 에테포는 에틸렌 발생한 기초 화물로 아나나스류는 앞서 설명했을 때 파인애플 그러한 종류이기 때문에 화분을 억제한 게 아니라 화분화를 촉진 유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베렐린 이거 같은 경우는 신장을 크게 만들기 때문에 줄기신장 억제가 아니라 도장 호르몬이기 때문에 줄기신장을 촉진한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문제고 시토키닌은 옥신류와 상보작용이라는 것은 서로 돕는 작용을 하는데 옥신은 정화우세고 시토키닌은 측화우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상보작용이 아니라 기량작용을 통해 시토키닌이 측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도 선지가 틀려서 10번의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과수재배에 이용되는 생장 조절물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삽목시 밝은 촉진하면 바로 옥신. 네, 맞습니다. 사과나무 젓가재 옥신 맞습니다. 씨 없는 포도 그러면 무액과 지베렐린 맞습니다. 사과나무 낙과 방지 착과 촉진하면은 이것은 옥신 물질이죠. 옥신. 그렇기 때문에 11번의 답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시토키닌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식물의 내동성을 향상시키고 노화 방지 및 저장 중에 신선도를 증진한다. 그리고 조직 배양 시 조직의 분할을 촉진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측아 우세다. 그래서 시토키닌도 이러한 내용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2번 과수 재배에 있어 생장 조절 물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베렐린 그러면 포도 숙기 촉진 과실비대 이용. 예, 맞습니다. 그리고 무액과 루톤 그러면 이거 옥신계열이기 때문에 밝은 촉진 아부시산 휴면 유도가 되겠습니다. 에틸렌은 과실의 낙과 방지가 아니라 낙과 낙엽 이게 이층을 형성하기 때문에 에틸렌은 낙과 방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식물 호르몬에 대한 내용과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부시산을 확실하게 알아두고 약간의 어려운 문제 모든 식물 호르몬이 나왔을 때 맞는 선지인지 틀린 선지인지를 고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 호르몬은 각각의 특징을 정확히 알아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의 그날까지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손평리 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